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고들 하죠. 한국 뉴스들 보면은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 탈출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토츠바시 대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선순환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곧 일본에서 춘투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춘투라는 게 뭡니까?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 측과 이제 경영자 측이 서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을 춘투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춘투가 시작되면은 원래는 많은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대기업 측을 대변하는 경단련은 말이죠, 1월 16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기업에서 4% 이상 임금을 올려주겠다. 이 경단련의 발표를 보고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느냐, 물가와 임금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본 경제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일본은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계속해서 한 2년 이상 2%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물가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지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원래 그 춘투가 임금 인상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동안 일본은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가와 임금이 이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걸 잘 관찰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렇게 의사를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춘투가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실질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서 실질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물가와 임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춘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확실히 2023년도에는 춘투를 통해서 임금 인상률이 3.6%,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이거는 1993년도에 3.89%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표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경제 전체에서 보게 되면 임금 인상률은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신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왔죠. 이 표는요, 2022년까지 임금 구조 기본조사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춘투 임금 인상률이 2019년도 2.18, 2020년 2%, 2021년 1.86, 2022년 2.20 이렇게 꽤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데 명목 임금 인상률,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경제 전체의 임금 인상률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낮죠. 0.5, 0.6, 마이너스 1, 1.4.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직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조사라는 데이터에서 2023년도 상반기 수치를 보게 되면 이게 2%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봤을 때는 2% 인상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명목 임금 인상률은 이 춘투 임금 인상률보다도 훨씬 낮다는 겁니다. 또 하나 표를 볼까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주황색입니다. 실질 임금이 파란색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은 이 정도인데 실질 임금은 이 정도니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도 이 4월부터 이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 1월 달에는 거의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3%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임금은,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폭차만큼 직장인의 급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춘투에서 많은 임금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임금과 물가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회복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올해의 춘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표에서 보듯이 이번 춘투에서도 또 마찬가지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건 말이죠. 이 춘투가 일본 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일부만이 여기에 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업 일부분만의 임금 인상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경제 전체로 환산해서 수치를 나타내 보면은 일본 경제 전체의 임금 인상률은 춘투에서 보여준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춘투는 일본 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하나의 노동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대기업은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0.3%의 대기업 수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그러면 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7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70%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춘투의 결과와 사실상 거의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결과를 산출할 거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나온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여기에 따르면요, 2022년에서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이 2.5%였고요 여기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1.2%, 중기업은 1.2%, 소기업은 1.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일본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임금의 수준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잘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 인상률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춘투에서 임금 인상이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4%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다 한들 경제 전체로 환산해 보면은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이 얘기하는 4%보다 훨씬 낮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의 춘투에서도 대기업이 얘기하는 4% 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 전체, 중기업이나 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일본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임금 인상률은 4%보다 훨씬 낮을 거라는 거죠. 2%나 아니면 1.몇%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춘투를 통해서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이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됐다 하고, 이렇게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이런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후생노동성이 2021년도에 공표했던 노동조합 기초조사에 따르면요, 이 랭고에 가입한 회원 수가요 699만인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는 19년 만에 700만인 가까이 일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감소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 종업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이요 약 11.8%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서 보면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런데 랭고 산하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2021년 시점까지는요 1000만인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동자 전체에 차지하는 조합원 수의 비율을 보면요 1949년은 55.8%였다가 최근에 16.9%까지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최근에 일본 경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이런 장밋빛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경제 극히 일부분의 노동자만이 이 춘투에 참가해 가지고 임금 인상을 성취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4%로 이루어진다 한들 일본 경제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그 퍼센트는 훨씬 더 낮아질 거다, 2%도 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몇 년째 이어지는 현상인데 일본 경제 전체에서 실질 임금이 더 깎이고 있는데 여기에 수요 창출이 되겠습니까? 수요 창출이 돼야지 기업도 물건을 많이 팔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익을 남겨서 임금을 올려주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질 임금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경기는 더 디프레이션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원래 춘투를 통해서 임금 인상과 그 물가 상승이 계속 이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은 일본 경제가 상당히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은행에서도 실질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게 임금이 인상된다면은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하겠다,
이런 논조로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보시다시피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임금은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할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은 사실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임금 인상을 누가 가장 강하게 주장합니까? 물론 노동자들이 강하게 주장하겠지만 기시다 총리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 수상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해왔는데, 정치권에서 임금 인상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올라가느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더 증가해서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임금이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정치권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임금 인상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당근책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감면받는 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한테는 별로 당근책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던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세금 감면해준다 해서 그게 무슨 당근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춘투가 아무리 뭐 4% 아니라 5% 이상 임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 전체를 평균해서 봤을 때는 임금 인상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실제로 현재 물가 인상률이 4%까지 올라갔다가 뭐 3%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2%도 안 되는 임금 인상률이 그렇게 된다면은 임금은 실질적으로 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계속 주장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겠다 했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원래 내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4, 5월까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춘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 이렇게 연동된 얘기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상당히 호황으로 돌아섰다. 거기에는 작년이 주가가 급상승해서 전 세계가 일본이 완전히 호황이 아니냐, 이런 인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일본의 많은 노동자들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 이익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겠죠. 일본에서 이제 최근에 소액 주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니사라는 거죠. 어쨌든 일본의 대호황인 주가 4만 선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의 대다수의 노동자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춘투를 통해서 4% 이상의 임금 인상이 하더라도 일본 경제 전체 임금 인상률을 환산해서 보게 되면은 2%도 채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상, 수요는 더 줄어든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주식만 부흥 뜨는 거의 거품 경제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주가와 부동산의 가격은 치솟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 결국 이게 뭐겠어요? 이게 버블인 거죠. 과거의 버블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서 일본 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황이다. 임금과 물가 인상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